그러면 사회적 경제 법제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변철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경영기획 부장님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변철환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협동조합 10대 과제, 사회적 경제 10대 과제, 올해 또 사회적 경제 10대 과제 이렇게 3년 정도 일단 이어지는 지금 자리인 것 같고요. 지난해까지도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발표를 역할을 좀 맡아서 하면서 지난해까지는 요청 내용이 주로 성안 작업에 초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안을 어떻게 성안할 건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앞단에 기초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는데 올해 사전에 요청받은 초점은 좀 달라져서 사회적 경제 법제 과제들이 일단 선정이 된 만큼 이제 성안도 지난해나 이렇게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고 올해는 앞단에 그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따른 법제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좀 방점을 달리하는 그런 요청을 좀 받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관심이 많으시거나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들어가기 앞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회자되는 많은 이런 이론들이나 논의들인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다양한 사회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이미 존재해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을 법과 정책적으로 어떻게 승화시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사실 논의의 핵심일 텐데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적 이제 전개 과정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근대 자본주의가 국가와 시장 이 중심으로 특히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이 경제 구조를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이기적,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을 기재로 해서 그 자본의 본원적 축적, 확장 이 부분들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진 그 부분들을 활용한 이제 국가나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국가의 개입이나 시장 일분도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다면적인 속성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 사회 자체가 사회를 위해 경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사회가 경제에 종속되는 전도 현상이라고도 하고 폴라니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거죠. 이 부분들은 자본주의 처음부터 우려되는 상황들이었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 자연적 연대의 재발현, 그거를 사회 구조에 다시 재형성시켜야 될 필요성의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에서 여러 국가에서 사회적 경제를 법과 정책으로 설계를 해서 하나의 경제 영역으로서 또 사회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실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일컫는다고 볼 때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법화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 법제화 될 경우에 그 본질적인 속성상 자율과 독립과 법의 통제 기능 이 부분의 속성상 충돌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법에 담느냐 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개념화될 수 있고 그 사회적 경제 법제를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를 현실 생활 세계에 다시 접목시킬 때 어떤 성질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 점들을 고려 안 하면 잘못되면 사회적 경제 법제는 사회적 경제의 촉진보다는
규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상황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법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을 10분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여쭙었는데 뭐 조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개념화한다고 했을 때 이제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역사적 배경, 뭐 사회 문화, 경제적인 상황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그냥 유럽의 경우 아메리카 이렇게 좀 미국식, 유럽식을 이렇게 딱 대별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역시 자본주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를 굉장히 그 사회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의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그 압축적인 그런 성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저변에 깔려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다는 게 동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인 시민경제의 경제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미국식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는 자본주의를 선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문화 자체도 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역을 키우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 경제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키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만 NGO, NPO들이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활동을 하도록 그냥 두는 약간 방임적인 그런 정책으로서 NGO, NPO들의 이익 분배하지 않는 그런 비영리적 성격을 그냥 사회적 경제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적 경제를 원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경제, 시민활동, 뭐 사회적 경제, 협동경제, 연대경제 여러 가지를 일컫는 모든 활동을 포괄해야 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법제적으로 설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상을 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자본주의 역사나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활동들을 상황을 놓고 보면 유럽식 접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경제 활동 이 부분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고 자연적 연대에 기반한 이런 경제 활동들이 국가 전체의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으로 자리하게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런 약간 한목적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한국에 현존하는 조직 유형들을 어떻게 좀 구분하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다시 정리할 수 있을지 이게 입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집 3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제가 1번부터 9번까지의 현존하는 경제 조직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이 유형별로 쭉 보시면 일단 오른쪽에 다시 거기에 대한 저의 이제 해석을 조금 달았는데요. 1번과 2번 그러니까 공법인이라든가 민영화된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 부분으로 그냥 제가 봐야 되는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3번과 4번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제 공공기업까지고요. 3번과 4번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라든가 특수 목적을 가진 그래서 인가되는 국가가 인가로 관리하는 인가제도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 5번으로 되어 있는 인가를 받지 않는 민간 조직 그리고 비인가적인 여러 가지 주민자치활동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봐야 되나 저희 법체계상으로는 시민법, 민법 영역에 두는 것이 법이론적으로는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6번에 이제 농협 등 저희가 생각하는 농협, 수협 이런 조직들 국가 주도로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설립된 조직, 사실 민간 조직인데 성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일반 협동조합들, 이 부분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분의 민간 조직, 주식회사나 여러 가지 상사회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죠. 저희 사회적 경제 기본법 지금 제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연히 배제되어 있고,
다만 이제 해외 유럽이나 이런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열거 방식이 아니라 그 원칙, 이념 뒤에 보는 그런 부분들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부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입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국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사실 보이고, 이 부분들이 다소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 가변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시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좀 근시안적인 또는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이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디까지를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념과 원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굉장히 그 이론적인 부분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입법으로 정책으로 담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율성, 독립성, 비영리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그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성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비영리성이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그런 난프라핏, 그러니까 아예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조직들은 대부분 수익을 추구를 하는데 그 수익성이 몇 대 몇으로 있느냐,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느냐를 갖고 이 성질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비영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리 추구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지 영리를 아예 추구하면 안 된다, 수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법제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과 이념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도 그것을 이제 잘못 정하게 되면 정의와 원칙과 범주와 적용 대상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관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과 원칙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 사회적 경제 기업 이런 부분들을 단순 열거식으로는 규정하기 어렵다. 그럼 이 원칙과 이념 이런 부분들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한 그런 등록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의 개념 범주가 설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법제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법제는 여러 가지 그 헌법에 있는 그 근거 조항부터 예를 들면 그 조리 일반의 그 판단으로 보이는 조리 합리적인 판단을 조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모든 걸 총칭할 텐데 이 부분들에서 어떤 그 사회적 경제 법제가 어떤 이념과 근거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체계상 이 사회적 경제 법제를 어디에 두고 볼 것이냐가 이 법을 입법할 때, 해석할 때, 그리고 적용하고 입법 방향과 그 내용을 정할 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존재 근거는 결사의 자유라는 데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 헌법 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결상, 활동, 존속, 해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내용이고 국가의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결사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권리를 다 포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의 결사체들은 상당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리고 119조의 경제조항이 있는데 경제 민주화 부분이 현재, 그러니까 미국식과는 좀 다르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경제 민주화를 위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기본 원리들, 이런 민주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법체계 성질은 3분체계라고 하는데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적 경제법을 사법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개연성이 높습니다. 모든 혼합적인 성질을 사실 갖고 있고 다만 사회적 경제가 아까 공공 부분과 시장 부분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부작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으로서의 나타난 사회적인 그런 사회의 안정과 운영을 도모하는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보면 사회적 경제 법제를 사회법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독자적인 그런 해석과 입법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도 문제가 있는 게
그 협동조합 자체를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을 하고 그 모든 그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준용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법상 또 일반적인 민법상 이거를 거의 전면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들은 독자적인 이런 원리를 반영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는 그런 법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단체법의 또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단체법이라고 하면 구성원의 다수의 의견이 단체 의견으로 되고 또 단체의 의견이 구성원 개인의 의견으로 계속 이렇게 피드백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특성 있는 법인데 이 부분들은 역시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속법과 규제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을 조성법이라고 하면 법이 보통 규제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법이 예를 들면 회사법에 회사들의 이제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모든 게 혼합적이지만 그 부분들은 어떤 원리에서 운영하라라는 그런 규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런 틀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두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를 위한 목적, 그런 부분이 혼합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앞서가서는 사회적 경제 법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의 법 목적, 입법 목적 이 부분들이 다른 국가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입법 정책적으로는 정책 효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가장 입법 정책적 목적이 될 텐데 사회적 경제 자체의 정책 효과로서의 연결되는 그런 원리는 입법 목적, 구체적인 입법 목적을 앞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일자리, 복지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 법제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적 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고 촉진되고 이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경험적인 그런 실증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법제는 자칫 이걸 앞세우게 되는 경우에 이 산출적인 목적이라고 하죠. 그 산출 목적에 모든 게 매몰돼서 잘못하면 사회적 경제의 본질로부터 파생돼야 되는 그런 정책 효과가 매몰되고 단기간에 산출 목표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법에 이제 잘못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경제 법제 이제 한국 상황에서 이제 과제를 활성화 방안을 보면 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발제문을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 다만 아쉬운 점이 사회적 경제에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중층적인 연대와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이 거기에 핵심 과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연합회 중층적 구조를 지금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한국 사회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점, 시각이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극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일단 발제문을 통해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거는 좀 강민수 위원장께서 좀 말씀 주시겠지만 기본법의 의의는 일관된 방향, 한국 사회의 일관된 방향, 사회적 경제의 연대협력 촉진, 기본법을 통한 연대협력 촉진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이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가 한국 사회의 경제 영역으로서의 인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변화에 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예전에 2013년, 14년에 법제 논의가 있을 때도 좀 같이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랑은 또 상황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법제 이런 부분들로 조속히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따가 또 말씀 드릴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이념과 원칙이 어느 수준으로 법에 들어가야 될 건지에 관심을 갖자라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